그래가지고 내가 이 믿기지 않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진짜요? 진짜요? 이래가지고 또 그 뒷얘기를 다 듣는 거지 나는. 그래서 딱 쓴 기자와 딱 데스킹한 거 보니까 드디어 또 나왔다. 이거 회장님 칭찬 많이 받는다고. 야, 이거는 뭐 만약에 그런 그 이유로 칭찬을 받는다면 칭찬 무지하게 받을 만한 사건인데 왜 이번 고발이 안 들어가고 언론중재위로 가냐고. 그렇죠. 사실은 난 이게 더 거기가 이상한 중요한 거야 지금.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아. 정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어마어마한 오보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김영선 의원한테 연락도 한 적 없고 공천과 관련해서 기획자도 꺼낸 적이 없는데 뉴스토마토가 그런 보도를 냈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명예훼손을 당한 거죠. 허위 사실에 의한. 그러면 당사자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 양상을 보니까 당사자는 전혀 나서질 않고 국민의힘이 지금 뉴스토마토를 상대로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언중이 나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라는 게 사라진 기간인 줄 대응이에요. 알았는데. 국민의힘은 그동안 언중이보다는 경찰서를 선호했어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저도 그랬죠. 아니 네. 근데 국민의힘이 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논리적으로 쭉 따지고 나면 국민의힘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죠. 국민의힘 공천 문제니까. 국민의힘 공천 네. 문제니까. 네. 하지만 그 보도 내용에 의하면 직접적인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김건희 여사고 맞습니다. 그거의 부수적인 결과로 국민의힘 공천이 이렇게 외부에서의 간섭 내진 개입이 있었다라는 게 보도의 내용인데 정작 당사자는 전혀 대응을 안 하고 국민의힘이 나서서 그 언론사를 상대로 그것도 형사 고소 고발이 아니고 언중위에 제소하겠다? 네. 이거 그 약해. 약해. 누가 봐도 약하죠. 누가 봐도 대응이. 약하죠.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정말 주장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이 정도 대응 수준밖에 안 나와? 그렇죠. 더 세게 나와야지. 맞습니다. 네. 그동안에 당연히 의심이 들죠. 예, 그동안의 대통령실의 대응이나 태도로 볼 때는 즉각적이고 아주 공세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이상하다라는 감은 좀 듭니다. 그런데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태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취재 과정에서 기사에도 나오지만은 대통령실에 질의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충분히 맞아요. 반론하라고. 답변을 충분히 기다렸어요. 근데 답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사로 나가게 된 거거든요. 네. 대부분 일단 부인을 하고 수습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약하게 해요. 네. 이 두 가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예. 같고 세 번째는 뉴스 토마토의 특성인데 왜 이래 도끼를 품었냐? 천공 그 기사 이후로 이거 다 제가 원인 제공한 건데 저 대통령 출입이 장기간 정지되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재가 차단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았거든. 불이익 많이 이 받았죠. 정부로부터. 지금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네. 네. 오늘 아침 그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 미디어 오늘하고 뉴스토마토 두 회사가 아예 지금 아예 출입이 안 돼요. 아직 네. 안 되죠. 네, 아예. 그런데 이게 벌써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가운데서 이 언론사가 모든 걸 다 갖춘 언론사란 말이야. 편집국이 있고 정치부, 경제부 다 제대로 돼 있는데 전체적인 불이익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반정부 언론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로 내몰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니까 사실 이 언론 토마토 같은 경우는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심리전의 양상으로 바뀌었어요. 서로 이제 제가 뭘 갖고 있는지를 일단은 궁금한 거죠. 탐색전 어디까지 양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각의 소문이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토마토가 확보했다는 소문도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이건 국민의힘이건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고 개털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이게 진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또 그런 사실과는 다르게 심리적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눈치 보기도 일부 있다. 그러니까 뭐 패를 주고도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기자들이 사실은 취재를 상당히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1보, 2보, 3보 상대방 대응 보면서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 보면 공수처 그 텔레그램 그 삼부토건, 예, 그리웠던 삼부토건 이슈가 다시 나왔는데 그 문자만 하더라도 JTBC 기자가 상당히 오래전에 갖고 있다가 임성근 사단장이 국회에서 거짓말하고 하는 거 보고 나서 공개한 거예요. 거짓말일지는 모르지만 네. 모른다고 한 모른다고 게, 부인하고 그래서 나서. 처음으로 이제 이종호 씨 실명이 나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김영남 의원이 안 계시는 동안 삼부 토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고. 예. 이거는 이제 상장 폐지 내지는 청산으로 가는 전조 같아 보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요 얘기를 조금 더 맞아서 하면 그 얘기 좀 더 필요한 그래가지고 일단 말씀드리면 뉴스토마토는 지금 대통령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출입 등록이 말소됐어요. 저는 이런 것도 처음 봐요. 그동안 사실은 출입 제한, 출입 정지 석 달 뭐 이렇게 제일 센 게 출입 정지 석 달이고 같이 오보 받았었다가 뭐 출입 정지 한 달 먹기도 하고 이래요. 그 상당한 불이익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일방적으로 당신들은 오지 마 출입 등록을 말소하는 이게 거의 주민등록 말소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게 되게 대단히 심각한 미디어 상황에서 굉장히 언론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아일보 오늘 보도를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 입당을 타진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게 된 것 같다. 이런 그 관계자 발의 멘트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 보도입니까? 동아일보 보도예요. 동아일보 보도인데 실제로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당시 총선 당시의 당 대표인 네. 이준석? 네. 의원이 가장 잘 알겠죠. 잘 알고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입당 타진을 했다면 어쨌든 당시 당권을 갖고 있던 이준석 대표에게 김영선 의원이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당사자가 잘 알고 밝혀야 되는 입장이고 뭐 이런저런 소문은 많았죠. 이런저런 소문을 받았다. 아 진짜 이게 어디까지 얘기를 이게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가 막 이게 노선이 길이 분명해야 아니 깃발을 들려면 확실하게 들고 한번 들었으면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나머지도 다 진실. 그렇지. 네. 아니 이게 깃발 든 줄 알고 와 했는데 아닌가 봐 이러고 있으니 참 난감하네. 이래서 진짜 난감하다. 난감해요. 네, 그래서 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네,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하여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요소요소에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디서든 나옵니다. 어디서든 너무 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근데 소문입니다. 그 예. 보도에 등장하는 한 5명 정도, 4-5명 정도가 있잖아요. 네. 어제 기자들이 뭐 난리가 났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일제히 전화를 안 받고 그냥 잠수 탔어요. 예. 예. 잠수 탔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자들이 그 어제 그 M1 장성철 소장이 30통 받았대요 기자들한테. 그 D 당신이지 이렇게 기자들이 확인 전화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제 뉴스아이킥에서 공식 부인했습니다. 당직자 출신 D는 저 아닙니다. 아니, 따로 있어요. 예, 따로 D는. 있고, 예, D는 따로 있고 그 D를 아시네. 미치겠어요. 저도 미치겠다, 진짜. 아니 이게 뭐 방향이 정해져야 뭘 풀던지 말던지 하지 참. 방향을 빨리 정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김용남 의원님이 이게 참 신간이 편해질 수 있다. 지금 이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거 얘기는 못 하겠고 말을 했다가 또 이 길이 아닌가 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김용남 의원님을 좀 자유롭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그야말로 핵폭탄급 네. 이슈가 터진 거고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부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정세가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으로 민감한데 대통령실도 분주할 것 같긴 해요. 대통령실 내부도 굉장히 심경이 복잡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취재가 들어간다는 거는 대통령실도 알고 있었고요. 네. 일단 뉴스토마토에서 질문서가 오면 그 자체가 비상사태예요. 여기는. 기사 안 나간 건도 많아요. 질문서 보내는 것 중에. 그래서 일단은 대비를 했을 걸로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디올백이 터졌을 때도
일체 언론에서 안 썼어요. 그 저기 저 유튜브에서나 이게 나왔었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완전히 폭발로 들어간 건 마리 앙뚜와네트 발언이었을 때 전 세계 언론이 다 썼어요. 심지어는 마리 앙뚜와네트를 중국 중화권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단두대 황녀라고 쓰고 모든 중화권 언론 뭐 차이나 모닝 포스트 뭐 홍콩 뭐 해가지고 전부 박스 기사를 다 썼어. 마리 앙뚜와네트는 누구인가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다 그리고 서방 언론은 마리 앙뚜와네트로 쓰더라고. 그렇죠. 예. 예, 그때 이래가지고- 무슨 아르헨티나의 매체도 쓰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5대 양 6대죠. 다 다 썼어요. 예.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건이 뭐가 나왔다, 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티핑 포인트는 별도로 존재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말 한마디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공식적인 라인에서 굉장히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발언 한마디 또는 텔레그램 문자 한 토막 뭐든 트리거는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그때는 사태가 달라져요. 이때는 썰이 아니라 뭔가 공식화되는 단계거든요. 네. 그게 오늘날 디올백 무혐의 국민권익위의 저 비극적 사태까지 이렇게 일파만파 확산이 된 겁니다. 이게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쨌든 지금 오늘 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설 공세하는 것은 전형적인 괴담 정치다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전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바탕 삼아서 선거 개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거론하고 있고 이것은 세 사람이 나서서 호랑이를 만드는 3인 성호의 전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저작거리 또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물론 당사자인 김영선 의원은 완전한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판단은 시청자 몫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취재가 되고 또 김용남 의원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 때 저희가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물 떠먹을 때 저기 조금 저기요 좀 약간 좀 판단에 좀 그러시지 않냐. 난 그때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때만 해도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네. 김기현 당 대표 체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당내 최고 실세는 이철규 당시 사무총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때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뭐 데리고 이렇게 뭐 작업하고 그럴 거니까 누가 봐도 소위 그 뭐랄까 거칠 게 없었어요. 시스템상 네. 뭐 이렇게 어디서 말이 들어오면 그대로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벤트도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게 그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 이후에 흔들리면서 이제 연말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총선을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치를 수 있는 시스템이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균열이 가면서 제대로 이게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그게 아직 그 표면 위로 부상을 하려면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나오니까 뉴스토마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진위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언론사에서 그 정도 썼으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잘. 그렇죠. 예, 근데 뭐 대체로는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보, 2보, 3보 이렇게 연장하면서 상대방 상황 보면서 또 추가 보도하고 그리고 아마 지금 엄청나게 전사적으로 취재하고 있을 겁니다. 기자들 다 아마 이 문제로 다 그냥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좀 걸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러고 저는 대한민국 기자들이 뉴스에 있는 곳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토마토 대단한 사람들이야. 대단해. 예, 그 어찌됐든 뭐 막 여러 비판을 듣지만 그래도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한 줄 기사 쓰는 걸로 세상이 변화하고 많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토마토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열혈 기자들이 다 지금 취재 전선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고 2보, 3보는
다른 매체에서 나올 수도 있다. 전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이거 먼저 쓰는 사람이 특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꼭 뉴스토마토만 취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아마 전사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세게 이거 뭔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니 그러고 있는 이야기가 상황인데 내가 해석을 해야지. 사실 장 기자도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취재를 했다는 뜻이야 이 얘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 보니까 딱 회색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누구도 지금 진실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자, 저는 인생이 취재입니다. 예. 사는 게 취재입니다. 예. 참 대단한 인생이시다. 자, 저희가 대통령 지지율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오는 날인데요. 앞서도 살짝 소개는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미지 준비되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보겠습니다. 9월 1주차 긍정평가 23%,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66%에서 전주 66에서 이번 주 67%로 1%포인트 올랐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서울 잘하고 있다 31, 잘못하고 있다 64, 인천 경기 잘하고 있다 17, 잘못하고 있다 71, 대전, 충청, 세종 잘하고 있다 16, 잘못하고 있다 75, 광주, 전라 잘하고 있다 15, 잘못하고 있다 80, 대구, 경북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37, 잘못하고 있다 49, 부울경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26, 잘못하고 있다 61.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세대별로 보면요. 40대 잘하고 있다 9, 잘못하고 있다 86. 70대 이상 보겠습니다. 70대 이상 잘하고 있다 45, 잘못하고 있다 47. 그리고 성향별로 보겠습니다. 보수 진영 보겠습니다. 보수 잘하고 있다 42, 잘못하고 있다 49. 중도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74. 진보 잘하고 있다 10, 잘못하고 있다 84.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긍부정 평가 사례 보겠습니다. 긍정평가 이유 보겠습니다. 외교 17%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 했습니다. 의대 정원 8% 상승해서 13%가 잘하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대동소이하고요. 자, 그러면 부정평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부정평가 1위 의대 정원 확대 17%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후순위로 보겠습니다. 경제, 민생, 물가 14%로 2위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긍정평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랄까요, 이제 바꿀 마음은 웬만하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뭔가 큰 이벤트가 생기지 않으면. 왜냐하면 본인이 찍었는데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7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그렇습니다. 더 높게 나오는 예. 거하고, 그리고 본인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분들도 보수층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에서 왜 이렇게 지지율이 형편없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서울, 경기, 인천보다도 이 충청권에서 훨씬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고 긍정평가가 거의 호남 지역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이러면 이게 선거가 될 수가 없죠. 예. 네. 요 부분이 이제 제가 이번 총선에서 제일 인상적인 게 충청 민심이었어요. 완전히 경기도하고 똑같아지는 동조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는데, 최근에는 충청권이 오히려 경기도보다 반응이 더 빠른 그러게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 선거 지형의 기존의 지역구도에서 중요한 수정을 가해야 되는 이 변수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이걸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70대하고 보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사회 활동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날 선선해지면서 바깥에 나오는 횟수도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러니까 60대 후반, 70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서울, 경기에서 이렇게 좀 사회 활동이 많은 계층 길거리에서 보면은 열의 9이 지금 윤 대통령 비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23%라 그러지만 그 만약에 고정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 70대 또 조금 강한 보수성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거의 사실은 이거는 저 마지막 그 버텀업까지 내려간 거다. 이거는. 지금 거의 낮은 지지율이 정체 상태입니다만 변화가 올 수 있는 게 추석 연휴 그렇죠.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게 사실은 5일 연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추석 연휴 때는 동네 의원들도 대부분 많이 쉬어요. 네. 물론 이제 한 3일 정도만 쉬거나 이틀 정도만 쉬는 병원도 일부 있습니다만 평소보다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그 전에 아무 일 없을 때도 훨씬 힘들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 추석 연휴나 요때 연휴가 길어지면 꼭 아픈 분들이 생겨요, 맞아요. 많이. 예. 그런데 지금 의료 대란 수준에서 연휴가 들어갔을 때 뭔 일이 터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가 한번 지금 낮은 지지율로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게 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대전, 충청, 세종이 이번에 사실은 그 의료 대란에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지금 보면 거기가 제일 충북대, 충북대 병원하고 그 다음에 세종 충남대병원인가 네, 거기가 거기도 응급이 그렇고. 제일 먼저 멈추고 뭐 조율을 하고 뭐 이런 데였을 아니 그 거예요. 번역에 하나밖에 없는 데가 그러니까 문을 제일 먼저 닫게. 셧다운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4주 전 기사입니다. 맞습니다. 충북대가 제일 먼저 예, 셧다운 기사가 예. 나왔어요. 그리고 4주째 지금 조치를 못 하고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역으로 보면 굉장히 그 심각한 그렇죠. 충격이죠. 예. 권역별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그 어디 방송 나와 자주 얘기했던 건데 이거는 의료 개혁 이거는 나중 문제고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요 3조에 보면은 국가 핵심 기반이라는 정의가 나오는데 그거는 정보통신, 에너지, 물류, 보건의료 해가지고 11개 분야에 350개 시설을 지정해 놨거든요. 그중에 저기 대학병원이 6개입니다. 이 350개 중에. 그러면 여기에 지정된 시설은 1년 내내 예방, 점검, 평가하고 사후 보고까지. 이거 도지사하고 행안부 책임인데 이거는 전쟁라도 유지하라는 시설이에요. 이 법이 굉장히 셉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그 충북대 병원이 지정이 돼 있는데 전쟁이 나도 돌아가야 되는데 셧다운 기사가 나갔는데 4주 동안 아무 조치를 안 취했다? 이거는 저 의료개혁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건 국가 핵심 기반 보호하는 의무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전시 대비가 안 된다는 얘기라고. 그건 국가 기반 체계라고 이거는. 전쟁 때도 근데 병원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안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다 고발감입니다 지금. 무슨 조치했냐고. 네. 더 악화됐어. 그다음 하루 셧다운이 이틀 셧다운으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어난 가운데서 이제 개혁을 명분으로 이거 돌파할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방 개혁한다고 휴전선 안 지킬 겁니까? 그러네. 예. 아니 국방개혁 대통령이 그날 브리핑에도 얘기하고 AI 뭐 도입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한다고 지금 휴전선 경계 소홀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핵심 기반안이나 이런 국방 치안 문제는 이건 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항상성, 연속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장관이 책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충청도가 고령화가 심한 지역인데. 어떤 무능한 대통령이 나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구나. 이것처럼 피부로 느끼는 게 없습니다. 사실 최혜병 문제나 뭐 명품백이나 이런 거는 정치가 싸우는 걸로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현안이지만 이거는 대통령이나 이 무능이 나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구나 해가지고 내가 고향의 충청도 친구들한테 전화해보면 주로 이래요. 지난주에 대통령 금요일 브리핑 보고 네. 냉장고에 사흘 이상 지난 음식 다 지워놨다. 하려면 안 되니까. 하려면 안 되니까. 저기 어머니 집에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내 나이 때 되는 꼰대들이 부모님 살아계신 집안은 다비상이 걸려 이런 짓들 하더라고. 그리고 진공청소기에다 소독 다 했다. 예. 어머니 계신 방. 예. 침대 시트 바꿨다. 냉장고 다 청소. 이런 집들이 많더라고.
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의료 개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엉뚱한 거예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라든지 진료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네. 뭐 개혁을 할 부분이 없어요. 다만 문제가 잘하고 있던 게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점점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 뭐 뇌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나 아니면 뭐 아이들 소아과 의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네. 나머진 세계 최고야. 그러면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보험 수가의 조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는 게 먼저였단 말이에요. 이걸 하고 나서 그다음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게 일의 순서예요. 근데 지금 일을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하면서 아니 누구 생각지도 안 했던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갑자기 내년부터 2,000명 등원을 그러니까. 들고 나와서 이거를 관철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게 무슨 개혁이에요. 의료 개혁의 내용하고 이게 안 맞아요. 명칭이 지금. 아니 내가 요즘 의대 교수들하고 얘기하면서 많은 걸 보는데 그 의사가 있잖아요. 예. 환자한테 이제 불치병 진단을 해서 알릴 때 어떻게 알리느냐. 저 환자님 폐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몇 기입니다. 이거 다 전공 과목이더라고. 네. 그 저기 그 이걸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것도 교육받더라고. 그러니까 의사의 전문성이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로 구성돼 있더만. 그러면서 그 의학 지식이라는 것도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를 이해한다 그럴 때 개원해가지고 강남에 성형외과 하면서 몇십억 번다. 또 우리나라 전공의 4년 해가지고 어느 분야 전문의 되면 그러면은 또 나중에 개업하면은 완전히 뭐 억대 연봉에 올라탄다. 네. 주로 이런 식으로 의사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의 전문성은 그게 다가 아니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군인이나 검사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이 있다고 할 때는 그 집단이 유지되는 다양한 전문성으로 구성이 된 공동체라는 걸 일선 이해하고 개혁을 어떻게 그걸 설득해 나갈 것인가 하는 사려 깊음이 필요한 거예요. 난 이 개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나 지금 전공의 대표를 경찰이 소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걸 불법 내지는 의사들의 이제 파업 이렇게 되는데 이게 소통이 단절되는 게 막상 들어보니까 특히 의대 교수들이 말하는 의학 세계는 우리가 평소에 봤던 겉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지. 네. 근데 이걸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모멸감. 이제 소통이 단절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해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복지부 차관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청입니다. 요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니 근데 이것도 전문성을 심각하더라고요. 무시한다는 맞습니다. 뜻이란 말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두 분 이제 의사 선생님들 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의사들이 제일 황당해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복지부 관료들이 장관도 차관도 복지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의료 전문가가 아닌 그렇죠. 거예요. 둘 다 기재부 그러니까 예산 뭐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무슨 그 뭐 데이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풀릴 수가 없다. 그리고 엉뚱한 얘기 계속하고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다. 감정이 계속 쌓이니까 그렇다면 대화 못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다 얘기가 아니, 그리고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지금 이 사태를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이 예. 뜬금없이 2,000명을 밀어붙이면서 사태가 악화된 아니, 거잖아요. 선거용으로 나왔어요. 그때 내가 언론사의 그 논설실장이나 뭐 좀 뭐 정치부 이런데 얘기 들어보면 저기 연초에 용산에 전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리고 사석에서도 상의하는데 의사들 저 증원 문제 이번에 꺼내면은 여론에 어떨 것 같냐. 근데 다 정무팀 홍보팀에서 하는 얘기였단 말입니다. 이게 총선 전략으로 나온 거예요. 애시당초. 의료개혁을 진짜 하려고 그랬으면 정권 초에 진즉하지. 아니 선거 끝났는데 바꾸지 그래요. 선거도 그러니까 졌잖아. 그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답답합니다.